교회에 가서 그 정당의 대표가 저렇게 집회성 시위를 한 것은 뭐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자칫하다가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몰아치는 저 3대 특검에 의해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어서 부산에 교회까지 갔는 것 같은데 구속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는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쳐도요. 이거를 종교 탄압으로까지 몰고 가는 건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교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이거는 뭐 선거법 위반이니까 얼마든지 그것도 이를테면 지금 뭐 3대 특검도 아니고요. 이거는 부산시 선관위에서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부산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사건이거든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상황에 해상 부분에 있는 연락 기반의 처리를 먼저 하고 연락 기반은 오늘 오전에 제가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지만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첫 현장 행보로 부산을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장면은 손 목사가 이끄는 집회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의 모습까지 보셨는데 이거 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동안 장동혁 대표 중간 쪽으로 오려고 굉장히 애쓰는 것 같았는데 손 목사라는 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탄 집회를 주도했던 강경한 우파라고 분류가 되는 분이에요. 거기에 교회까지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이거는 왜 그렇다고? 뭐 정치적 행보죠. 그 뭐 장동혁 대표하고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해보면 거의 판사님 같아요. 조근조근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주 뭐 전형적인 판사인데 그 마이크만 잡으시면 아주 열변을 토하세요. 그럼 정치인으로 딱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저분이 정치인 소질이 굉장히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거나 저는 뭐 교회에 가서 그 정당의 대표가 저렇게 집회성 시위를 한 것은 뭐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자칫하다가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몰아치는 저 3대 특검에 의해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어서 부산에 교회까지 갔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말은 풀고 돈은 잠그자는 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쓰지 마라. 그 대신 말은 좀 편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애초에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손현보 목사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한 발언이 문제가 돼서 지금 강제수사까지 받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경찰이 과한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만을 갖는 것이 말을 좀 어떻게 과격하게 하거나 과장되게 한 것이 죄를 물을 정도가 되는 것인가. 이러한 취지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손현보 목사도 교회 내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 근데 이것 가지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까지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법조인들 일부도 상당히 좀 그 불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은 너무 과한 처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교회에 가서 그 정당의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기적절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에서 말은 좀 풀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실 권위주의 정권 이후에 공직선거법 만들면서 그것이 입법 취지였는데 지금 너무나 엄벌주의로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현보 목사도 이번에 좀 과한 처벌이 아닌가. 저는 이번에는 좀 그 국민의힘에서 가서 저렇게 좀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것도 예.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려 했던 것 같고 좀 시기적절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대여 공세에 그러니까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는 분들과 다시 한번 손을 잡느냐는 건데 정광대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손현보 목사가 이끄는 세계로 교회 예. 지난 탄핵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 그룹과는 조금 그 다른 행보를 보였죠.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손현보 목사가 이끌었던 집회 자체를 극우 성향의 집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강성 지지자들을 대표한다고는 하겠지만 극우라는 평가는 민주당이나 다른 진영에서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쓰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에 구속 사유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이에요. 예. 근데 이것은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집행유예형이고요. 아마 벌금형 수준의 판결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문제지만 저는 좀처럼 사법부에 대한 판단에 비판하지 않지만 사법부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손현보 목사가 우리 정당을 지지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우리 당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도 현장을 찾은 것이고 그것이 극우 세력과 다시 손을 잡겠다는 쪽으로 확대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탄핵 과정에서 이분들이 얘기했었던 게 아마 절차적인 문제점들일 거예요. 이 공수처와 관련한 수사권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 세계로 교회와 손현보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던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예. 장경호 대표는 3월의 집회에서 계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발언도 한 바가 있는데 얘기하면서 종교 탄압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비슷한 취지의 얘기 한번 했었죠. 혹시 이런 것과도 맥락이 다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미 간의 극우 세력이 조금 서로 좀 결합해서 연대하는 모습은 좀 비춰지고 있는 것 예. 같잖아요. 전환기 씨도 지금 미국 가서 아직 안 오고 있는데 100번 양보해서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교육법, 교육감 선거에서도 정치 중립 위반하는 그런 편파적인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는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예. 쳐도요. 이거를 종교 탄압으로까지 몰고 예. 가는 건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교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이거는 뭐 선거법 위반이니까 얼마든지 그것도 이를테면 지금 뭐 3대 특검도 아니고요. 이거는 부산시 선관위에서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부산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왜 종교 탄압인지에 대한 장동희 대표의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면 부산지법 앞에 가서 차라리 그 규탄 대회를 하든지 예. 그렇게 하는 게 앞뒤가 맥락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이 아스팔트 우파 황교안 체제에 대해서 2020년 총선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스팔트 우파 결합해서 다들 광화문으로 나가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이런 모습 보였었는데 예. 그때의 어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그 전철을 그대로 장동희 대표가 밟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시시각각 그 발언도 변하고 발언의 수위도 변하고 본인 스스로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스스로도 내적으로는 상당한 이 갈등이 있지 않을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최 의원님이 잠깐 이제 국민의힘이 급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민주당이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공세로 나오면 야당 입장에서도 글쎄요 지지층을 결집해서 실제로 대여 투쟁에 나서는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지지층을 결집해서 대여 투쟁에 나설 수 있죠. 근데 그 주제가 그 대여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손현보 목사처럼 아스팔트 보수로서 뭐 그냥 무조건
윤석열 정부 찬양하고 이재명 정부 비판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득점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겨우 초선에서 이제 재선 막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라든가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누구 때문에 선출됐습니까? 극우 강성 지지자 때문에 선출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들의 말을 무시할 경우에는 또 당내 장악력이 완전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관성 측면에서 손현보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볼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자신도 한동훈 전 대표 측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지금 여야 협치를 하고 국민을 걱정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행보를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자신을 선택해준 강성 지지자들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손현보 목사의 예배를 본 것인데 이게 결국 본인이 원했던 중도층으로의 확장보다는 중도층이 멀어지는 예.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은 좀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다라고 보는 예. 겁니다. 장동혁 대표 최 의원님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당분간은 목소리를 좀 높이시겠죠. 예. 한데 뭐 그 우리 정황재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손현보 목사는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지난번에 그 탄핵 직후에 바로 집회를 중단했습니다. 탄핵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야 된다는 뭐 일부 강성 열혈 지지층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손 목사가 직접 나서서 예.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만하고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집회를 중단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과 뭐 어떻게 극우 세력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예. 어쨌든 장동혁 대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예. 충분히 교집합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저는 지금 여당도 대화는 계속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당도 좀 형님답게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좀 주시면 예. 타협할 부분 하고 협의할 부분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항상 장 대표가 열어놓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